네, 안녕하세요. 이명택이 간다. 익산시의원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찾았는데요. 박철원 부의장님 사무실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부의장님실에서 찍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장소도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찍게 됐습니다. 박철원 부의장님 오늘 만나러 왔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익산시의회 부의장 박철원입니다. 오늘 이명택이 간다. 우리 익산시의 부물이시죠. 이명택 의원님께서 직접 유튜브 방송하시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네, 익산시의회 25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역대 부의장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부의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익산시의회에서 계속 좀 시민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기초한 어떤 익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가장 또 활발하게 부의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 활동하고 또 같이 함께 또 도움도 받고 또 필요할 때는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과 또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다루거든요. 최근에 익산시의회에서 좀 주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고요. 익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님은 선거 당시에는 민주평화당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 후에 이제 지금은 무소속으로 소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박철원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솔직 토크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그 전에 그래도 오늘 부의장님실에 왔으니까요. 부의장님이 그래도 익산시의회가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물론 시민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도 요즘은 SNS나 방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접하셔서 시의회가 뭐 하는 데인지 많이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각 지역구를 대표로 지역에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와서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지역구를 대표로 하지만 익산시 전체를 봐서 익산시 전체의 발전, 요즘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우리 익산시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5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지역구 대표로 22분, 그리고 비례대표 3분, 그래서 25분이고요. 크게는 의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부의장인데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그래서 이걸 의장단이라고 부르고, 네. 또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거기에 특별위원회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익산시 부서가 아마 한 60여 개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서들을 각 과들을 그 3개 상임위원회가 한 17개에서 20여 개의 어떤 과들을 업무를 심의도 하고 예산도 심의도 하고 그 과와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고 아마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참에 익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실 1년 365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익산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한 것도 심의도 하고 시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분들은 물론 항상 의회가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하시거나 의문도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아까 나름대로 지역구에 관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아마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됐던 것이 뭐 의장님, 부의장님, 아까 그렇게 기획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이런 때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까지 이렇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회의에서 좀 이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뭐 각 국장님들이라든가 때로는 부시장님 이런 분들을 좀 참석하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 과정 관련해서 좀 언론 보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 좀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의장단과 같이 서로 익산시를 위해서 더 이상의 반목을 그만두고 협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얘기인데 이걸 뭐 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오늘 우리 임용택이 간다의 이 주제 내용이 야당과 야당 네.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시장님은 도에서 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님이 임명해서 인사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이제 우리 익산시 행정이랄지 공무원들의 성향 또 우리 의회의 성향 파악이 아직 덜 되셨던 건 맞아요. 그래서 한 오신 지가 한 달 조금 넘었. 네. 그날 있었던 일이 지난 폐회 때죠. 폐회 때 우리 폐회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대시민 사과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이명태 네. 의원님 잘 아시죠? 네네네. 한 1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대시민 사과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분명히 마련해드렸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시장님이 부회장에 와서 대시민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그게 큰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더 그 올라와서 시민 사과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1분도 안 되게 네네. 사과 말씀을 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우리 임명택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사과 내용을 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화도 나시고 좀 심한 분들은 자괴감이 느껴진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정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이제 우리 의원분들 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우리 이제 의장단 회의에 오시게 된 것도 우리 시가 뭐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공공주택들, 그렇죠.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들 오래된 곳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20군데씩 지원을 우리가 하는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한 거의 뭐 40% 가깝게가 어느 한 지역으로 자꾸 편중돼서 매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선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이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일을 해줄 것을 좀 요청하는 자리가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랬던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근데 시장님이 그날 좀 사과하시는 건 저는 좀 제대로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분들은 이제 뭐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뭐 또 공공화폐수 처리장, 그리고 금마 축구공원, 뭐 그 이외의 모든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그렇죠. 뭐 청소년의 집, 그리고 각종 장애인 복지관, 뭐 각종 여러 어떤 이 시설들을 우리가 1년에 뭐 3억, 2억, 5억 뭐 이렇게 1년 운영비와 급여 이런 것들 다 드리고 흔히 말하는 민간 유탁으로 하는데 민간 유탁을 할 때 시에서 예를 들면 시장님과 집행부가 우리 시에 계획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법률에 따라서 의회에서 정확히 동의를 받아서 동의 절차가 끝나야지 유탁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은 2020년 1월에서 예를 들면 뭐 2022년 12월까지 이 유탁하는 걸로 우리는 승인했는데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그냥 마음대로 기간을 막 바꿔서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저는 좀 심하게 여겨졌던 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그렇죠. 거기는. 예, 아니 3년 동안 매덕을 들여서 유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여기에 유탁을 줬더라고요. 예, 그래 그건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사과를 보면 시장님께 요청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네.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또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라,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줘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시간을 좀 더 기다렸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답답해서 네. 하루가 급해서 1시가 급해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적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 몇 달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희 의원들한테도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업소들을 행정적으로는 저희 의회에 당연히 네. 동의를 얻고 심사를 거쳐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행정에서는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대시민 사과를 해달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나오니만 못하는 거 아니었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 되게 사과라고 하는 건 그 진정성이 있었을 때, 아, 저런 정도의 사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 되게 시장님이 뭐 사실 그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한 것을 다 모르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때로는, 과장님이 사과할 일이 있고, 국장님이 사과하셔야 될 일이 있고, 부시장님이 사과하셔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저희가 익산시의회 역사상 시장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명백히 법을 어찌 보면 위반해서 이 어떤 시설에 그 몇 억의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정확히 받도록 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유탁을 줘버렸잖아요. 공무원분이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좀 의회에서 뭐 그래도 본회의 열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좀 조치를 하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된 데에 대해서 좀 당연히 좀 대단히 유감이거나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네. 그 본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 발언을 하신다고 그 전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태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시장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또 시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 진행 중에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 발언을 하면 저 나름대로 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신 시장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과해 주신 거에 대해 참 감사하다는 멘트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준비된 멘트가 있었는데. 준비된 멘트가 있었는데 단 몇 줄을 그냥 읽고 네.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단상에 내려왔을 때 이런 식의 사과를 뭐하러 받냐, 왜 이걸 이대로 마무리하냐, 자괴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네. 어찌됐든 이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또는 계장님, 실무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에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저희도 그걸 그렇죠. 충분히 알고 그죠?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나와서 사과하는 시장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야, 나를 왜 여기 시장을 왜 여기에 세웠나 그런 식의 퉁명스럽게 사과 발언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네, 있지 않았나 네. 참 저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바라보는 익산시 의회는 이런 식이구나. 네.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랬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와서 더군다나 의장단이 있는 회의석상에서 의장님께 그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나. 아니, 물론 이제 사과는 네. 하셨습니다. 사과는 하셨고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서운했던 지난 서운했던 얘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도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도지사님뿐만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행정부지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도 네. 있고 도에는 도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그게 뭐 갑과 을의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또 의회에서 행정부를 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네. 돼야 되는데 분명히 부지사님 뭐 우리 부시장님 그걸 보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로 왔더니 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의회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아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영웅심리였나 네. 어쨌나 한번 의회에다가 더군다나 의장단에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과 또 모시는 시장한테 영웅식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나 잠깐 생각을 좀 잘못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부시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오셔서도 아마 일을 상당히 열심히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아이고 있는데 일도 잘하신다고 소문났고 네. 외국에까지 나가셔서 일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실 텐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우리 익산시 행정에 익산시 의회를 대하는 그 모습에 잘못된 부분을 좀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마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의욕 있게 일을 열심히 이게 하고 계셨고 또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부장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예, 부시장님을 옆에서 보필하고 또 같이 업무적으로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리 좀 잘 충분히 조절하고 했어야 되고 특히 또 예, 말씀하신 우리 시장님도 예, 뭔가 시장님이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잘 소통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서로 좀 같이 잘 풀고 예, 서로 이제 앞으로 더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좀 이제 그렇게 좀 잘 예, 집행부도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우리 예, 의회도 예, 집행부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면서 서로 좀 그렇게 일이 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가 이 지금 시장님,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좀 느낌들을 갖고 또 어떤 시장님의 사과도 요구하게 되고 한 것도 돌이켜보면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수현 운영위원장님이 그래서 의회를 더 이상 경시하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한 5분 발언을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또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됐던 게 그때 인구 정책 그렇죠. 관련한 그때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의회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인구가 많이 빠져요. 네. 당연히 인구 늘려야죠. 근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돈 주고 사오는 식의 인구 늘리기는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인구 이입을 하면 50만 원, 50만 원, 5명 50만 원, 10명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한참 있다 만들고 예산은 또 한참 더 있다가 예산을 통과를 하고 네. 물론 좋은 정책이고 좋은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어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밟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홍보 자료를 내요. 내부장수식지라고 그러죠. 네, 반상회모 익산 이야기. 그렇죠. 네. 거기에 대대적으로 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놈을 잡고 이거 잘못된 행정이다 하면 그 홍보지 낸 직원부터 기한했던 직원들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러나 우리 익산시를 위한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해줬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따지면 시장이 큰 잘못이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의 동의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몰랐을까? 공무원들도 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분들이 법에 통과도 안 된 것을 막 대대적으로 되는 것처럼 홍보한다는 건 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언론은 몰랐을까요? 그러게요. 언론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시집행부, 의회, 언론이 세 바퀴가 잘 돌아가고 익산시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하지만 언론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네.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사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설령 몰라서 기사화를 했더라도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 의회나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거에 대한 홍보 기사를 발표할 때는 기자들을 모셔놓고 30분 이상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막 대대적으로 기자회견하고 했죠. 예. 근데 좀 전에 지난 폐회 때 대시민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단 몇 줄 읽고 1분 만에 내려가셨어요. 이런 걸 볼 때 야 행정의 달인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